생택지 페류고교 체육관은 소나무 숲 언저리 평평한 지대에 택지를 조성해 지은 다면체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체육관에 가려면 햇빛을 받아 자개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석회암지대 경사로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다. 체육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모듈식 구조물 옆에 세워진 덤프트럭과 불도저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 한층 더 나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알제코라는 로고가 붙은 그 모듈식 가건물은 굴착기, 차감기, 금속 절단기, 갈고리, 철거용 유압삽 따위 기계와 장기를 보관하는 창고였다. 교장의 말대로 이제 오래된 체육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철거 작업이 개시되면 나와 막심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막심을 찾아보기 위해 체육관을 한 바퀴 돌았다. 막심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나는 멀리서나마 그의 인생 행로가 어디로 펼쳐지는지 홀린 듯 지켜보았다. 한편 막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다. 빈카 사건이 내 인생에 끼친 영향과는 별개로 막심의 경우 완전히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빈카 사건이 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도약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린 반면 막심의 경우 그를 옥죄고 있던 여러 개의 빗장을 부수는 역할을 했다. 그 사건은 그를 해방시켜 주었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자유를 선사했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상심을 유지하며 이전처럼 지낼 수는 없었다. 나는 한동안 혼돈 속을 헤맸고 좀처럼 냉정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수학 입시 준비반 진급에도 실패했다. 1993년 여름에 나는 결국 코트다지르를 떠나 파리에 있는 B급 경영학교에 진학해 부모를 크게 실망시켰다. 나는 파리에서 무려 4년 동안 빈둥거리며 지냈다. 학교 강의를 절반 이상 빼먹는 대신 하루 종일 생미실 지역에 있는 카페, 지베르젠 서점 혹은 프낭 몽파르나스 서점, 오데온 극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내가 다닌 경영학교는 입학 4년차가 되는 해에 6개월간 해외 기업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동급생들 대부분이 미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연수 기회를 잡은 반면 나는 4년간 빈둥거린 결과 뉴욕 출신 지식인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블린 워렌의 개인 비서로 고용되었다. 그 당시 이블린 워렌은 나이가 80살이나 된 노인이었지만 미 전역을 도는 순회 강연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체력과 정신력이 왕성했다. 다만 성격이 독선적이고 변덕스러워 많은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그나마 그녀가 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해 다행이었다. 그 이유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그녀가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내가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까다롭게 굴어도 당황하지 않고 이를 묵묵히 해냈기 때문인 듯했다. 이블린 워렌은 6개월간의 연수 기간이 끝나자 나에게 계속 비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내가 그린카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이블린 워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비서로 일하며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고 틈날 때마다 소설을 써나갔다. 나는 소설 쓰기를 통해 내가 처한 현실보다 찬란한 세상, 걱정이나 불안감에 휩싸여 지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냈다. 내가 즐겨 사용하던 빅 크리스탈 펜이 요술 지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나는 1프랑 50상팀을 주고 구입한 펜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제멋대로 변모시키고 수선하고 가끔은 아예 부정하기조차 했다. 2000년에 첫 번째 소설을 내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그 후 10여 권의 소설을 더 썼다. 하루 종일 글쓰기를 하거나 책 홍보로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나는 제법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 가족들은 소설가를 제대로 된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첨단 산업의 엔지니어가 될 거라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실망감을 표했다. 나는 점점 더 프랑스에 들르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요즘에는 책 홍보와 사인회 참석을 위해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머물다 뉴욕으로 돌아가곤 했다. 누나와 형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마리 누나는 에콜대민 출신으로 국립대외무역통계국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 나는 누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다지 재밌어 보이지는 않았다. 제롬 형은 우리 집안의 영웅으로 소아외과 전문의였다. 2010년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에 사업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로 활약한 게 계기가 되어
아직도 그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